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현실적인 고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제가 뉴스를 봤는데 40세인데 대기업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뉴스를 여러 번 봤어요. 이제 40대고 나면은 한창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하면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를 해주실 카페24 담당자님을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페24에서 카페24 프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하주희입니다. 평소에 전인구 경제연구소 그래요? 애청자인데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운 게 네. 저는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저희 네.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이렇게 배너 뜨면서 몰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 담당자님이 오신 거잖아요. 봤습니다. 한창 그 쇼핑몰로 이제 돈 창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다가 한동안 잠잠해졌었다가요. 네. 요새 또 이제 유튜브 쇼핑 이렇게 등장하면서 네. 다시 또 이게 뜨더라고요. 이게 왜 맞아요. 그러는 건가요?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시장 환경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 진입장벽이 확실히 낮아졌다. 그 시장 환경의 변화는 그 예전에는 오픈마켓이나 이제 대형 플랫폼 같은 데 입점하는 게 좀 당연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내 브랜드 그리고 내 고객을 직접 만들고 싶다라는 니즈가 좀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오픈마켓은 수수료 부담도 너무 크고 네, 그리고 가격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열심히 팔아도 남는 게 없다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고요. 실제로 이제 판매를 하실 때에도 생각보다 높은 그 수수료와 광고 비용에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저희가 네. 출판사도 합니다. 지금 네, 뒤에 있는 네. 책들이 저희 출판사에 나온 책들인데 이제 대형 플랫폼을 활용하면은 반을 줘야 돼요. 수수료를. 맞아요. 매출의 절반을. 네. 그러다 보니 남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나온 책들을 이제 자사몰에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수수료율이 낮아서 네. 괜찮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진입장벽이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이제 SNS나 이런 데에서 뭐 방금 저희가 슛 들어가기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유튜버가 2,000명 정도 구독자인데, 실제 물건을 팔았을 때 커머스 10억 이상 매출 오르시는 네. 분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엔 좀 디토 소비라고 해가지고, 나만의 물건을 이제 좀 홍보를 하시고, 그 소비 패턴을 쫓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 물건들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커머스가 다시 뛰어오르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 이 구독자분들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거예요. 쇼핑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저도 그러면 벌써 쇼핑몰을 했었어야 했는데 누구나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쇼핑몰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돈을 버는 건 아니고 뭐 저도 만약에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제가 회사를 20년째 다니고 있는데 벌써 부자가 되었겠죠. 네, 근데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고 좀 꾸준히 운영을 하시면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저희 카페24 프로를 통해서 시작하신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월 뭐 수백만 원 매출 수준에서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랬다가 이제 상품이나 채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하시면서 이제 매출이 점진적으로 쌓여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말씀드리면 뭐 카페24 프로는 작년 12월에 런칭을 했었고 당시 월 거래액이 이제 9.1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월간 거래액이 1,350억. 와. 네. 초반에는 정말 미비한 수치였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1년도 안 돼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수치, 성장을 하게 된 수치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이 돈을 번 게 아니라 여러 사장님들이 이제 카페24 프로를 통해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사례 같은 건 없을까요? 좀 이제 뭐 네. 실제로 이제 좀 매출을 해본 사람들 사장님들 얼마 정도 좀 잘 벌은 사례들 같은 거. 뭐 있죠. 이제 네. 뭐 예를 들어 네. 99년생의 이제 대표님이 계신데 20대네요, 그러면. 맞아요. 굉장히 어리시죠. 네. 좀 부러운데 네. 다세 교정 속옷 브랜드 이너마음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운영을 하세요. 근데 브랜드 론칭 첫 달 만에 300만 원 정도를 이제 버셨다가 4개월 만에 누적 1억을 달성을 하셨어요. 300에서 1억까지. 네. 그게 4개월밖에 안 걸리셨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은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 브랜드 스테이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분은 이제 6개월 이상 5% 이상 네, 매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계시고, 부산에서 자갈치 시장에서 이제 생선파시는 업무를 하시고 계세요. 예전부터 온라인을 굉장히 하고 싶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 번 시도를 하셨다가 실패를 하셨는데, 프로를 만나고 바로 쇼핑몰이 뚝딱 만들어지니까 바로 이제 자사발로 물건을 판매를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전국 택배를 다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쉽지 않을 텐데요. 그 네. 수화물은 유통망이잖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업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계속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하시려고 계속 문을 두드리셨다가 네. 결국은 카페24 프로로 이걸 좀 빛을 보시고 음.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가신 업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카페24로 하면은 신선 유통도 가능하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쇼핑몰로 처음에 막 큰 수익을 낼 수도 없고 누구나 돈을 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누구나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맞아요.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만드는데 예전에는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홈페이지 네. 만들거나 뭐하거나 이 구축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네. 이 구축비가 안 들어가니까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고 내가 이게 잘 맞고 성공의 비법을 찾아냈다면은 이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봐라. 네. 이게 그럼 퇴직하고 나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도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 저기 대표님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도 이제 원래는 예, 예. 쇼핑몰을 예전부터 같은 업종에 있다 보니까 많이 운영을 해보고 싶잖아요. 예. 근데 바쁘다 보니까 제가 쇼핑몰을 만들 여력이 없었어요. 집에 가면 맨날 피곤하니까. 근데 카페24 프로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고, 예.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습입니다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것도 있지만, 저도 이제 흑심을 품고, 네, 노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좋은 게 그렇게 해봐야 진짜 이제 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고민들. 왜 내게 노출이 안 돼요? 내게 왜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에서 뭐가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올 것들을 세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고민이에요. 국내 쇼핑몰을 해외 쇼핑몰까지 확장을 또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국내 쇼핑몰을 할 때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힘든 거냐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예. 이제 카페24 프로를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국내, 영문, 일문몰이 3개가 동시에 생성이 돼요. 기존에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을 하셨던 분들은 그걸 그대로 저희가 최적화를 도와드리고 없으셨던 분들은 3개의 몰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데요. 국내에서 운영하시는 거랑 동일하게 그냥 운영하시면 되고 예. 저희가 영문몰, 일문몰은 그냥 상품 자동 번역이랑 상세 페이지 자동 번역 같은 것들을 다 그냥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물건이 주문 들어왔을 때 그냥 국내에 있는 물류 창고로 물건을 보내주시기만 하시면 예. 자동 송장 발행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은 물건이 국내에서 주문이 들어왔는지 예.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왔는지도 모르시는 채로 모르죠. 예. 네, 그냥 물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외로 보내드립니다. 이거를 3P라고 하는 거죠? 풀피먼트. 풀피먼트? 네. 그러면은 저희가 창고를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구해놓은 창고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구해놓은 창고가 아. 있고 거기에 이제 한 섹션을 임대 받으시는 형태예요. 저희는 제가 네. 투자하다 보니까 저희 따로 창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유지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은근히 비용이 또 많이 나가고 네. 문제는 재고가 쌓였을 때 네. 이 스트레스도 있어서 또 기본 계약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도 풀피먼트가 있으니까 맞아요. 좀 소액으로도 시작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풀필먼트를 꼭 이용하지 않으셔도 이제 풀필먼트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을 임대를 받으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류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를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 주문이 해외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국내로 그냥 배송만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저희 쪽에 있는 물류 창고가 허브가 돼서 해외로 보내드리는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영어를 모르고 일본어를 몰라도 네. 해외로 물건을 커머스를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분의 업체들 자가지 시장은 좀 빼고 왜냐면 네. 지금 신선 제품 같은 그쵸, 해외로 못 경우는 가죠, 그거는. 맞아요 해외로 보낼 때에는 네. 이제 그 나라에서의 이제 수출 규제, 수입 규제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분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해외로도 지금 물건을 보내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페24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유튜브 내 쇼핑몰이 다 카페24입니다. 이제 그거를 자동으로 쓰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보면 어떤 유튜버는 많이 벌고 어떤 유튜버는 못 벌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구독자와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구독자 많다고 잘 파는 것도 아니고 네. 구독자 적은데도 저 10억 넘게 파는 사람 봤어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섣부르게 얘기할 수는 네. 없지만 이제 구글의 정책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활동을 더 많이 하시게 되시고 고객들과의 소통도 이루어지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구글에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잘 팔려면 쇼핑몰에서 성과 차이를 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과 차이가 나시려면 이제 크게 세 가지에서 좀 갈릴 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품 선택이에요. 그쵸. 네,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없거나 경쟁이 너무 치열한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계가 있고요. 좀 반대로 이제 본인만의 이유와 경험이 담긴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판매가 되실 수 있죠. 근데 물론 그렇지 않아도 잘 팔립니다. 유통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파세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 같은 경우도 너무 상품 소싱 하시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카페24에서도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상품을 소싱을 곧 오픈을 할 거예요. 드랍시핑이라고 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상품들을 DB로 보여드리고 이 중에서 판매하실 상품 고르세요라고 하시면 그걸로 이제 판매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카페24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 브랜드들의 상품을 셀렉하셔가지고 판매도 하실 수 있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B2B로 판매하실 수 있는 형태로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이제 상품 성과의 차이 말씀 주셨는데 두 번째는 운영의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상세 페이지, 고객 응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검색 노출 같은 이제 기본적인 운영 요소들이 전환율과 재구매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성인데요. 꾸준히 관리해줘야 돼요. 근데 뭐를 오픈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뭐 회복이 안 되네 하고서 방치하시면 고객은 바로 알거든요. 이 쇼핑몰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시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꾸준히 쇼핑몰을 좀 들여다보시고 관리하시고 고객과의 소통도 진행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핵심은 이제 이거거든요. 결국 다 누구나 잘 팔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잘 파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카페에서 운영하셔 보면은 이 상위 매출 헤비 랭커들을 다 아시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비법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걸 팔면 무조건 잘 된다라는 공식은 없고 사실 그 상위 업체에서도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느 특정 카테고리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잘 되는 분들의 그 공통점은 좀 분명한데 첫째 이제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여야 되고 그만큼 전문성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 둘째 경쟁이 덜한 틈에 이제 틈새 시장을 좀 공략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니치 시장을 좀 많이 노리시는 분들 그리고 셋째는 실제 수요를 이제 반드시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이게 공통된 부분들인데요. 그 메시지는 이제 세 가지만 이제 좀 지켜도 실패 확률은 좀 크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뭐 글로벌로 간다면은 뭐 그 나라에 맞는 판매 플랫폼을 다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뭐 틱톡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쇼핑몰로 들어오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거래가 만들어지겠다. 그거는 약간의 홍보 전략 가 맞닿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쇼핑몰이 이제 어느 플랫폼이건 상관은 없는데 홍보를 하실 때 아무래도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나 이제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여러 이제 유튜버들이라든가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좀 모임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들 뭔가 이제 각자만으로 각자 그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귀찮으니까 그냥 에이전시가 주는 사이트 하나 쓰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다 관리해주니까 그냥 거기서 다 팔고 그냥 거기서 정산해주는 돈 받고 나는 하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산 고객에 대한 DB가 난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오픈마켓 하시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몰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DB가 좀 쌓이고 나면 좀 그래도 나만의 좀 가진 어떤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 고객들한테 CRM이라고 하죠. 이제 오랫동안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았던 고객한테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자주 들어오신 분들한테 단골 쿠폰 같은 거 드려서 더 자주 들어오시게 한다거나 이런 CRM 활동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사업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 카테고리 말고 다른 상품의 카테고리를 판매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고객들이 그대로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DB가 없이 출발을 한다면 또 맨땅에 헤딩으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사몰에서 그 고객 데이터를 들고 있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쇼핑몰 사장님들이 또 운영하다 보면은 결국 저는 이제 뻔하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 중간 어딘가에서 힘들어하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버텨보던가 포기하던가거든요. 뭐 때문에 힘들어한다 보세요? 가장 이제 많이 하시는 거는 시간이 없고 운영이 너무 힘들고 사실 카페24도 많이 어렵기로 악명이 높은 플랫폼인데요. 옛날에 어려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 담당자로서 좀 해명하는 시간을 왜냐하면 이게 쇼핑몰이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필요한 기능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기능들을 계속 요청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셀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잖아요. 그게 20년 동안 계속 쌓이다 보니 이제 거의 백과사전처럼 이제 다양한
다양한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들어오셔서 이걸 학습을 하셔야 되는, 솔루션부터 배워야 되는 식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다들 어렵다. 어렵다. 네, 그러니까 막연하다. 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메뉴를 봤더니 더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혼자서 모든 거 이제 다 하시지 말고, 카페이시다 프로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라. 라고 네. 해서 이제 프로 서비스가 오픈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카페24 프로는 전문가인 저희가 운영을 해드릴 테니, 카페24는 대표님들은 대표님이 잘하실 수 있는 거 해주세요. 네. 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이제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이제 가장 기본인 건 상품 등록, 등록. 네, 예. 그리고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를 그러면은 원래는 디자이너 써서 만들어 오잖아요. 맞아요. 만드실 이거를 필요 없어요. 만들어 주는 거예요? AI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듭니다. AI와 카페24의 기술력을 더해서 오. 이제 기본 템플릿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상품 등록을 이제 하실 때 상품명, 상품 가격, 상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이제 4개의 템플릿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만들어 드리고 상품 등록까지 해드리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 예. 리뉴얼도 해드리고, 만약 있으셨던 분들은 리뉴얼, 없으신 예. 분들은 이제 새로 스킨 만들어 드리고, 예. 뭐 메인 배너 네. 작업, 뭐 쿠폰 발행, 그리고 팝업, 네. 네, 그리고 고객들한테 보내는 알림통 메시지 세팅, 네. 프로모션 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쇼핑몰을 못 만들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 작업을 맞아요. 다 하려다 보니까 맞아요. 상품은 먼저 들어와 있는데 상세 페이지 만드는 데 시간 오래 걸리고 뭐 디자이너 비용 계속 나가고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면서 그러고 이제 응대하는 거 이 CS 진짜 힘들거든요. 네. 이것들이 다 된다는 거잖아요. CS는 저희가 전화를 받아들이진 않아요. 네. 근데 다만 CS가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에도 이 사람들이 리뷰를 달거나 질문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것들을 이제 요약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리뷰 속에서 이제 키워드들을 발굴을 해서 그거를 묻지 않게 미리 상세 페이지에 녹여드립니다. FAQ 같이. 맞아요. 네, 근데 뭐, 아시는 질문. 네, 맞아요. 근데 네. 그거 이제 컨텐츠화 식으로 녹여드리고, 알림톡 같은 데에서도 이제 그 리스트 메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리스트 메뉴도 저희가 생성을 해드리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직원 한 명분의 일을 줄여주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지 않을까요? 네. 생세는 네. 있어요. 디자이너, 뭐, 맞아요, 예, 맞아요. 네, MD, 뭐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네.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이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할 수가 없는 게 판매 채널이 하나가 아닌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저희도 2개였거든요. 판매 채널이 이제 자사몰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근데 저는 많이 운영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을 하실 때 효율만 이제 잘 챙기신다라고 하시면 거기 그 다 채널로 운영하시는 거의 문제점을 각각의 그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이제 별도로 세팅하시고 막 운영 관리하시고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프로가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트래픽이 많은 곳에서 예. 판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SEO라고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 가 있어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네. 저희 사이트가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SEO 최적화,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해서 뭔가 세팅을 해놓으셔야지 잘 노출될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못하세요. 어려워요. 되게 네, 어려워요. 네. 그거를 이제 또 가장 문제는 대표님들이 나만의 언어로 거기다 써놓는 게 가장 문제인 거거든요. 내가 알아듣는 키워드들,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디스크립션을 막 넣으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검색 엔진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위주로 이걸 뽑아내기 때문에 저희 쪽은 백날 그게 그렇게 수정을 하시면 노출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광고를 하지 않으셔도 뭐 물론 광고는 조금 더 많은 트래픽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신 부분인 건데 광고를 하지 않으셔도 잘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이 만족을 하시거든요. SEO를 검증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저희 사이트 카페이시다 프로를 이용하시는 고객사분들을 거기에서 계속 검증을 받고 있는데 글로벌 상위 1, 2% 정도에 지금 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초보자가 혼자 공부하면 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강의더라고요. 거의. 맞아요. 그치? 네, SEO 강의도 많이 들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바쁘신데 왜 쇼핑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 쇼핑몰 디자인 교육, 쇼핑몰 SEO 교육 막 이렇게 다 받으시러 다니시잖아요.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카페이시다한테 맡기시면 저희가 다 진행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
이 얘기와 이어지는 게 결국 이제 고정비 문제인데, 예전에 연예인 누구더라, 이제 그 쇼핑몰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잘 될 때는 좋다 보니까 자꾸 직원을 다 채용했대요. 근데 이제 쇼핑몰 매출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러면 안 팔렸을 때는 직원 비용이 더 나가면서 적자가 난다. 그래서 결국 이 고정비 게임이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고정비 줄이실 수 있는 방법 있죠. 예를 들어 사실은 배송비에서도 많은 마진을 많이 남기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마진율을 높이셔야 하는데, 메인 고정비가 계속 꾸준하게 드시니까 그 마진율이 계속 떨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들을 카페24 프로로 이제 좀 전환을 하시면서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훨씬 그 부분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카페24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고정비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매출 연동 방식으로 맞아요. 수수료가 나간다, 이거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판매 거래액의 2%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와야지만 저희한테 그 수수료를 납부하시는 형태여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직원처럼 좀 고정비가 나가지 않으면서도 프로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고, 기존에 저희 직원이 있으셨다라고 하시면 그 직원은 좀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면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오픈마켓만 하더라도 수수료 되게 세거든요. 네. 이 2%에다가 이제 카드 결제 수수료 더 붙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네. 오픈마켓 수수료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오픈마켓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광고를 해주고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입점해서 물건을 팔아라 라고 하는 입점 수수료인 거고요. 저희는 저희가 운영을 대신해 드리면서 운영 대행 수수료를 받게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켓을 저희한테 맡기시게 되시면 마켓 운영 대행 수수료 1%가 더 붙게 되는 거라서, 쿠팡에서 만약에 카테고리 수수료 15%를 납부하시고 계셨다 그러면 이제 그거의 마진율을 고려를 하셔서 저희 1% 내시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판매가를 이제 적정하게 이제 하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우리가 쿠팡에 뭘 팔든 어딘가 팔든 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 직원이 많아지면서 이 헤비한 고정비들이 많아졌었는데, 그 운영에 대한 거를 이제 허브처럼 해주시면서 맞아요. 그 비용이 절감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난 쿠팡 원툴이야. 네. 쿠팡만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네. 그냥 쿠팡에서 하면 되겠지만, 네. 뭐 인플루언서나 이제 좀 시작해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인스타에서 마케팅하고 내가 소비자를 끌어왔는데 쿠팡 가서 사세요라고 그러면 수수료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 사이트가 있으면은 그 수수료 제하고 2%만 떼면 다 내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쿠팡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쿠팡을 직접 운영하셔도 돼요. 예. 근데 자사몰은 그동안 신경을 못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면 저희가 알아서 운영을 해드릴 거니까 플러스 수익을 받으실 수 있으신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자사몰만 저희한테 맡기시고 쿠팡을 직접 운영을 하시거나, 혹은 쿠팡 외에 다른 채널들, 뭐 예. 지마켓이나 예.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못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걸 저희한테 맡기시면 또 저희가 그걸 운영을 해드릴 테니까 추가적인 수익을 더 이렇게 버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른 오픈 마켓에서 팔려서 들어온 수수료를 여기서 카페입사에서 받고 나중에 정산해 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는 그냥 직접 아니고요.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각각 판매 정산을 이제 오픈마켓에서 받으시게 되시는 거고, 저희한테는 거기에 운영대행 수수료만 저희한테 주시는 형태인데요. 또 카페24 프로 이제 자사몰의 수수료는 좀 다른 구조예요. 왜냐면 피지에서 이제 원래 정산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2%가 이미 차감된 상태로 정산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진짜 많이 여러 채널에 팝니다.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네.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근데 1%면은 그냥 맡기고 내 머리 깔끔한 게 낫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팔고 제품 픽하고 이제 홍보하는 쪽에 에너지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자잘자잘한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맞아요, 받으면 맞아요. 그날 홍보 멘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야, 이거 좀 많이 경험해보시면 좋겠어요. 경험해보고 다시 영상 다시 보면은, 네. 야, 이거 진짜 꿀팁들 지금 다 대방출하고 있구나. 저는 그 부분에서 예.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초기에 이제 알고리즘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은 거기서 또 순위가 내려가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이제 아까는 SEO처럼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 나의 사업 방향, 막 이런 것들을 적으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점점 밀려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리즘에 맞게끔 마켓 SEO도 잡아드리거든요. 이제 상품 태그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상품명 같은
같은 것들을 제가 고정적인 거 변동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지인들 중에 이제 퇴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맨날 이래요. 하지 마! 라고 말을 하는데, 야, 나가면 지옥이야! 라고 하는데, 대신 뭘 말하냐면, 그러면 나가기 전에 너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나와!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좀 사례들이 있나요? 왜냐면 직장인이면서 쇼핑몰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요소인데,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홍명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셨던 케이스예요. 직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직원을 고용하실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퇴근 후에 이제 혼자 다 하시기에는 너무 막연했고,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카페이스타 프로를 맡기시면서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작업을 해드리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이제 훨씬 줄어들게 되시고, 그래서 또 매출에 연동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판매에 대한 그 수수료 부담도 이제 덜 하시게 되잖아요. 부담 없이 그냥 저희한테 맡기신 거죠. 모든 일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차성래 대표님이라는 분도 이제 여러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상품을 올리면서 좀 운영이 복잡했었는데 카페이스타 프로로 채널 통합을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수수료 부담 없이 저희한테 이제 맡기시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페이스타 프로는 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서도 고정비가 나가지 않고 또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오픈마켓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 두 가지를 겪는데, 첫 번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것 때문에 막상 해도 남는 게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한 부분은 치열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거기 트래픽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구나 다 거기서 판매를 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자사몰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시고 다른 채널로도 좀 확장 진행하신다라고 하시면, 자사몰 같은 경우는 내 고객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훨씬 더 이득이시고, 그리고 그 경쟁이 치열한 오픈마켓을 벗어난 다른 니치 시장의 다른 마켓들로 이제 상품을 좀 확장을 하시게 되시면 거기 안에서 저희가 또 운영 최적화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훨씬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천드리고, 수수료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마켓 수수료에다가 광고 비용까지 하면은 이제 마진이 거의 안 남는다고 그렇죠. 너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최저가로 팔아야 되는데 네. 이거 계산하면 남는 게 진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카페이스타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한테 다 맡기시게 되시니까 좀 수수료는 원래 마켓 수수료를 저희가 변동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 뭐 만약에 상세 페이지를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그 외주에다 맡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좀 줄어드니까 그러면 좀 마진율을 높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궁금한데, 이 고객 데이터 DB를 쌓는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게, 처음에는 뭐 마케팅 비용을 태워서 광고를 해서 어쨌든 사람을 구입하게 했지만, 이미 내 몰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재구매가 되는 순간부터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첫 구매 고객한테는 그냥 이익 안 보고 판다 생각하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재구매 고객부터 이제 이익이 나는 거다. 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DB를 어쨌든 갖고 있게 되는 점이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픈마켓에다가 이제 대행을 맡겨서 팔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구입하는 게 자사몰로 들어와서 사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팔고 DB가 넘어오는 거예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시는 것도 자사몰에 다 연동이 되세요. 네, 그래서 주문 데이터까지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오픈마켓에서 물건 판매하시면 누가 내 물건을 샀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 고객 대상으로 뭔가 홍보를 하거나 CRM 메시지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런 거 못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랑 이제 연동을 하게 되면 자사몰 플랫폼 내에 이제 어디에서 물건을 구매했는지,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구매했는지, 그리고 쿠팡에서 구매했는지 이런 구매 이력도 다 나오게 되고, 실제 어떤 고객한테 물건을 보낼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픈마켓을 활용해서 수수료를 좀 내더라도 네. 자사몰의 홍보를 위해서 네. 이제 열심히 이제 또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네. DB가 계속 쌓이게 되고, 네. 그러면은 그 다음 DB에 쌓인 고객들은 자사몰에서 구입을 하니까 오픈마켓 수수료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사업 전략을 초반에는 좀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재구매율을 올려서 거기서 돈을 버는 전략을 하면은 네. 경쟁력이 있는 쇼핑몰 할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이 전략이네요. 네, 그래서 예. 오픈마켓 하시는 분들은 저희 왜 물건 택배 받아보면 사탕 같은 거 하나 주면서 맞아요. 자사몰에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받아보실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기억하거든요, 고객들은. 뭐 진신다
들어온다면 편지 같은 거 이렇게 좀 쓰셔가지고 자사몰로 들어오시면 뭐 10% 할인 쿠폰 드려요 라는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홍보했으니까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선물 좀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카페 입사 단어를 몇 번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홍보 안 하는데 네. 제가 써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네. 제가 써서 매출이 억 단위가 넘는 헤비예요, 저도. 그리고 저희 유튜브 외에도 여러 오픈마켓까지 다 해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남의 나라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진짜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수수료 때문에 진짜 사람이 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에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너무 출연해달라고 얘기했었고 또 너무 대놓고 제가 카페에서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좀 선물 좀 주세요. 저희 그 카페이스타 프로 신청하시게 되시면 무료 3개월 혜택을 오. 드려요. 그래서 네. 트라이얼 해볼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학금 같은 거 없이 그냥 신청하시면 바로 이제 프로 서비스가 적용이 될 건데 만약에 해지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냥 저희가 부운영자로 운영하다가 부운영자 빼고 바로 나오거든요. 운영하던 쇼핑몰 그대로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거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 제가 담당자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카페이스타 프로 지금 신청하시게 되시면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통해서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1개월 무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더 드리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링크로 따로 하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링크 넣을 테니까 4개월 받으세요. 네. 왜냐면 한번 테스트 해보고 네. 경험해보고 나서 판단해라 이거잖아요. 네. 자신 있다. 네, 무료로 써보고 계속 해든 선택해봐라. 자신감 좋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현실적인 대책이 없어요. 요새 보면 회사하고 창업도 안 합니다. 이제 오프라인 창업하면 어렵다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선택지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몰로 이제 강요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돈을 벌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분들에게 좀 좋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요즘에 좀 퇴직이나 이제 커리어 전환율 를 좀 앞두면 제일 큰 불안이 좀 내가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뭐 지금 40대, 50대 너무 은퇴해야 되는 나이인 것 같고 저도 지금 쫓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고민이 가장 크실 텐데 좀 거창하게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좀 작게 시작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이제 좀 한번 좀 실행을 해보시고 필요하면 좀 도움을 받으면서 속도를 맞춰 나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좀 여러분들의 다음 선택에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조언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퇴직금으로 너무 이제 큰 돈 들여서 오프라인 창을 많이 하는데 제발 소자본으로 먼저 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 쪽은 소자본으로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은 성공이라도 거둬본 다음에 오프라인을 해보시면은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링크 한번 누르셔서 한번 무료로 4개월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적성에 맞다 그러면 또 새로운 아마 직장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노후 연금 정도 수준으로 똘똘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한번 뵙고 싶었던 분이었었는데 아까 좀 얘기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요구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 많은 요청을 드렸는데 되게 또 흔쾌하게 네.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능 너무 좋아요. 네. 또 이제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좋은 아이디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